다 듣지 못한 이야기는 저희가 사후 자료집 및 지금 발표되었던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공유할 예정입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기록의 문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장 사장님들의 사물에 대한 이야기 속에 그다음에 그 이름 짓기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들으면서 그 속에 담겨진 삶의 뜻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기억의 용기를 운영을 하면서 경기 상상 캠퍼스의 기록과 경기문화예술단에서 아카이브 지원 사업으로 손유리는 매일매일이라는 활동을 하신 미술 작가이면서 기억하는 용기의 대표이신 김진주 작가님을 모시고 캠퍼스 여성 나무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볼 텐데요. 준비하는 동안 잠깐 공지사항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될 모든 내용들은 자료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영등포 문화재단의 아카이브를 사이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 지금 시청만 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댓글들을 올려주시면 그 중에서 좋은 이야기들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준비 과정이 거의 마무리된 것 같고요. 예, 다음으로 미술 작가이자 기억하는 용기의 대표이신 김진주 대표님을 모시고 캠퍼스 여성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캠퍼스 여성 나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할 김진주입니다. 저는 현대미술을 하는 사람인데요. 조금 작품을 계속 만들어서 전시하는 것 위주로 한다기보다는 좀 산만할 수 있으나 어떤 영구적인 성격, 그러니까 뭘 이렇게 조사하거나 찾아가는 과정, 이야기를 찾는 과정에 그 이야기들을 더 포함시키는 작업들을 많이 하는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제가 어떻게 기억과 기록이 관여되는 그런 현장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나는 다큐멘터리스트도 아니고 아키비스트도 아닌데 어떻게 기억과 기록과 연관된 일을 하게 되는가? 이것들을 저 함께 나눠보고 싶은 첫 질문으로 꺼내고 싶습니다. 저는 주로 그래서 어떤 기억과 기록과 관련된 일을 의뢰받아서 하거나 혹은 작가적 관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진행하거나 이렇게 크게 두 줄기로 해왔던 것 같아요. 일을 할 때는 기억하는 용기라는 굉장히 사업자 이름으로 걸맞지 않은 이름을 붙여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의 제목을 보시면 발표 제목도 있고 누가 만들었는지 자료를 생산자인 저의 이름도 보이고 오늘의 날짜도 보이죠. 이렇게 제목, 생산자, 생산일자 등 기록의 어떤 제도적인 문제, 학문적인 문제들과 그 요건들과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 좀 다른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여기 한 캠퍼스가 있습니다. 수원에 위치하고 있고요. 수원역에서 한 1.5km 서쪽으로 떨어진 곳에 있는 예전에 서울대 농대, 지금은 농업생명과학대학이라고 하죠. 그 캠퍼스가 있었던 곳인데 이 캠퍼스가 있기 전에도 이곳은 농업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흐르던 곳이었어요. 이곳에 이제 캠퍼스였으니까 캠퍼스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 학교 건물들이 있고 그걸 아우르는 영역인 숲이 자리하게 마련인데 그런 장소가 변화되는 일이 생겼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의 모습처럼 이렇게 공사를 하고 벽도 뜯어내고 새로운 벽도 세우고 이런 일들이 생겨서 아마도 이 공간에 있었던 이전의 흔적들은 사라지는 일들이 생겼겠죠. 그래서 바뀐 공간들은 이렇게 새하얗게 깔끔하게 칠해져서 어떤 덧칠이 됐는데 이 벽 속의 이야기를 보존해야 된다. 이런 의식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또 하나의 계기는 이게 그냥 어떤 바뀐 공간이 뭐 산업적 공간으로 다시 탄생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문화예술을 만드는 생산의 공간으로서 만들어질 거였기 때문에 이 공간을 이제 새롭게 만들 사람들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고민들이었을 것
것도 같아요. 이전에 살았던 기억들이 이 공간에서 어떻게 사라질, 자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라질 위치에 처했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소위 요즘 말하는 문화재생이라고 그래서 여러 문화재단들이나 혹은 기획자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이제 시도를 하죠. 이 문화재생이라고 말해지는 소위 이런 순간들이 예술가가 기억과 기록의 작업에 투입되는 아주 단적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술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아키비스트나 기록 전문가가 아닌데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 이 화두를 한번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그 장소의 캠퍼스에 이런 먼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한 2000년대 초반부터 거의 10년이 넘게 비워져 있던 공간이었고 학교가 서울로 떠나면서요. 반쯤 비워져 있어서 이렇게 방치돼서 그 정지된 시간이 이렇게 그 공간에 있던 2003년의 달력의 한 장면으로 그냥 굳어져 버린 그런 공간들이어서 저는 작가로서 이 공간에 들어갔을 때 이런 사물들, 편린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작업화한다는 건 뭘까? 기억과 기록을 작업화한다는 것, 찾아나가는 것은 무엇일까?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자의 태도라면 그 과정을 어떤 산물로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과정을 포함시켜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아카이브 혹은 기록이 되는 과정 자체를 다시 역순으로 밝혀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좀 작가로서의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조형적으로 혹은 조형의 행위로 수행적으로 개념화한 것이 기록이 되려면 일단 수집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또 다시 한번 리와인드 재생이 되어야 되겠고 또 재생이 된 이후에 재생이 제시하는 어떤 가치들 회복 이라는 단계, 그 다음에 회복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행동, 활동으로서의 보존 활동 이런 5가지 단계, 5가지의 방법이 기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작용들, 일어나는 작용들이 아닐까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전시로 마무리하게 된 이 작업의 제목을 푸른 시간을 기억하는 5가지 방법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이 푸른 시간은 푸른 지대라는 이 장소, 농업이 태생됐고 활동됐던 이 장소의 연원에서 비롯한 거였고요. 그 서울대 농대 학생들이 뭐 이 지역을 이제 푸릇푸릇 상록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푸릇푸릇한 장소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당연히 이제 역사적으로 찾아가다 보면 이런 1700년대 정조가 여기에 그 왕실의 밭을 만들었던 것부터 이어가서 그 중간에 일제시대 때의 굴절이라던가 농업학교가 왜 서울 뚝섬에 있지 못하고 이 수원에 오게 됐는지 이런 굴절들 그것이 또 해방이 된 이후에 그 제 대학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로 넘어오면서 변화하는 과정에서 농대가 이곳에 계속 존치하게 된 일들 그리고 중간에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캠퍼스가 성실된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연표로 만들 수 있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각적인 조형 언어로 뭐 설치, 디자인, 영상 그리고 사운드 이런 쪽에서 제가 제시했던 수집, 기록, 재생, 회복, 보존이라는 이런 가치들을 각각의 그 조형적 언어들과 배치해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조금 꺼내서 문제를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이 캠퍼스에 있는 큰 나무 아마 이 캠퍼스의 시간을 다 가지고 있던 나무겠죠. 지금도 자라고 있고요. 이 나무 밑에 있는 작은 돌을 보면 이건 원래 앞서 보셨던 사진 속에 있던 공사 현장에서 나온 건물의 한 조각입니다. 계단이었던 부분인데 그 계단을 그 캠퍼스 아래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걸터 앉을 수 있는 자리로 만들었고 이 자리의 오른쪽에 보면 어떤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이 글씨는 그 캠퍼스가 새로운 벽으로 바뀌기 이전에 썼던 사람들의 어떤 필체들이 남아 있는 그 필체를 응용해서 만들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라질 부재하는 것들 이렇게 사진 속에서도 이 포스터인데 전시의 포스터로 만들었던 것인데 이렇게 음과 양 혹은 그 흙과 백 혹은 이것이 부재하는 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작업은 파주의 선율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어떤 한 그룹이라고 보기엔 그렇고요. 그 마을에 있는 여성들의 삶입니다. 그 여성들의 삶은 아마 한 1900년대 말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혹은 1900년대 초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이겠죠. 그리고 역사의 굴곡을 다 겪고 그렇지만 역사 속에서 그 대문자 역사 속에서 주인공으로
기보다는 굉장히 소소하게 기록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예술가가 기억과 기록을 작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새로운 가치가 이렇게 대문자 역사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삶들을 건져내고 그것을 기록화해서 어떤 것으로 만들어내서 사람들과 공유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했고요. 또 그것은 이 선율에서 제가 만난 여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이기도 하면서 복수이기도 했어요. 어떤 가치를 대변하는 삶이기도 하면서 그 가치를 굉장히 다양한 모습에서 드러낼 수 있는 다양성도 공존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여성들의 삶을 좀 기억들을 편하게 들어보려고 많이 뭐 메모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찾아가서 듣고 편하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단어집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보캐블러리가 이 여성들의 삶이 모여졌던.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 사이렌 같은 파주라는 접경지대에서 살면서 그 남북 대치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그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소리로서 공포로서 각인되었던 그런 내용들, 혹은 이게 기지촌 마을이기 때문에 햄버거라던가 뭐 미군의 문화들을 자신들이 어떻게 흡수하고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지 경험하게 됐는지를 그 기억 속에서 드러내는 걸 이렇게 단어집이라는 문자화해서 작업하기도 했고, 또 이런 사물들을 이렇게 내용적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그 미군 기지촌에 가면 레크레이션 센터라고 해서 R4, 뭐 R3 뭐 이렇게 붙이는 그 부대 내에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서 들어갔을 때 이제 재밌게 놀기 위해서 뭐 자기를 치장했던 장신구라던가, 혹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곳에서 계속 이어서 운영하고 있는 분식점의 메모들, 혹은 그 자신들의 삶이 보도된 신문 자료들, 그리고 기지촌에서 태어났는데 기지촌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이가 엄마를 찾고자 한국에 다시 왔을 때 찾고자 전단을 붙인 것들, 또 파는 햄버거들, 이런 사물들이 함께 존재하는 공간인 거죠. 근데 이 여러 사물들이 존재하는 공간이 어떻게 남을 수 있을까? 지금 이제 개발을 앞두고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거든요. 2차선 도로가 지나가는 아주 작은 도로인데 이 공간들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저는 이 작업에서는 이 분식집 자체를 여성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라고도 말할 수 있는 장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이 공간 자체를 이렇게 3D 모델링으로 바꿔보기도 했습니다. 그 건축을 하는 학생들과 함께 계측을 다 해서 이렇게 옮겨봤는데 사라질 것 같아서 옮기지만 당장에 이렇게 회색의 선과 면, 수치로 옮겨진 이 기록들이 이 삶을 어떻게, 이 기억을 온전히 어떻게 옮겨주고 있을까는 굉장히 의문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중적 아이러니 속에서 예술이 사실 기억과 기록을 다루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최근 하고 있는 작업은 나무 보호수에 대한 작업이에요. 수원의 영통에 단호 어린이공원이라는 곳이 있고, 그곳의 보호수가 2016년인가 17년인가 한 2, 3년 전에 강풍으로 쓰러져서 전국적으로 보도도 되고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네, 그 보호수 아래에서는 산신제를 지낸다던가 이렇게 사라진 마을의 전통 공동체, 의례를 보존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고요. 또 보호수가 보존되는 상황을 보면 그 보호수기 때문에 아무 그런 뭐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다 보면 나무는 또 자라고 있고, 나무가 자라면서 점점 그 덩치가 커지면서 늙어가기 때문에 안은 비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쓰러지게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보존을 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행위일까? 그것을 쳐내는 행위일까? 그대로 두는 행위일까? 그대로 두고 혹은 지속하기 위해서 오히려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문들, 여러 질문들을 던져주는 활동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보호수가 이제 쓰러진 이후에 이 사진은 잔제목이라고 남아있는 둥치 기둥들을 이제 보존을 해놨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깊더라고요. 그래서 기억과 기록을 예술에서 다루는 작업은 이런 작은 편린들, 작은 조각들 속에서 되게 굉장히 거대하고 깊은 어떤 세계를 찾아가는, 그런 기억을 찾아가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